이번 시간에는 멀티사이클 머신, 머신 타입 중에서 멀티사이클 머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멀티사이클 머신을 이 머신 클릭해가지고 머신 타입에서 보면 이렇게 멀티사이클 선택하시면 되는데요. 자, 우리가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. 지금 이 공정은 어떤 공정이냐면 C1에서 파트 1, P1 파트가 이렇게 컨베이어 타고 들어옵니다. 그리고 P2 파트가 또 있는데 이거는 이 버퍼, B1이란 버퍼 안에 들어오고 있어요. 그래서 이 M1이라는 기계는 C1 컨베이어에서 파트 2개를 가지고 와서 B2에다 한 개를 넘겨준 다음에, 이것도 버퍼입니다. B2 버퍼에다가 한 개를 넘겨주고 나서 한 개를 가진 상태로 다시 B1에서 한 개를 가지고 와서, 그러면 이제 C1에서 가져온 빨간색 P1 파트가 하나 남아있겠고, 거기서 다시 이제 청색, 파란색 P2 파트를 하나 가지고 오니까 두 개가 되겠죠. 그 두 개를 C2에다가, 이것도 컨베어입니다. C2 컨베어에다가 넘겨주는 그런 공정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. 그러면 이와 같이 여기서 가져와서 내려놓고 또 가져와서 내려놓고 이 기계 한 대가 두 번의 사이클을 지금 수행하고 있거든요. 이런 경우에 멀티사이클 머신을 갖다가 우리가 적용을 합니다. 그래서 멀티사이클이라는 건 여기 사이클이 하나가 있지만은 이와 같이 사이클을 이런 식으로 추가해가지고 여러 개의 사이클을 계속 이어서 실행할 수 있도록 이 머신을 지정하는 것이죠. 자, 그럼 두 개의 사이클이니까 내가 지우고요. 첫 번째 사이클부터 해볼까요? 우선 C1에서 파트 두 개를 가지고 들어와야 되겠죠. 그래서 처음에 가지고 들어오는 게 두 개다. 어디서 가져오느냐? C1에서 가지고 들어와야 되겠죠.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등록하면 되겠습니다. tool from C1 이렇게 컨베어 1에서 가지고 들어온다. 이 방법 말고 비주얼 인풋으로다가 이렇게 여기서 선택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, 그랬을 경우에는 이 첫 번째 사이클에 대한 인풋에 대해서는 비주얼 인풋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. 즉 뭐냐면 여기서 비주얼로 가지고 들어오겠다 하면은 여기서 이 사이클이 이 인풋 룰이 어디에 대한 거냐면은 여기서 두 번째 인풋 이런 것들은 그 인풋로 못하고 비주얼 못하고 요거 첫 번째 사이클의 인풋 룰만 비주얼 인풋 룰로다가 등록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. 자, C1 컨베에서 파트 두 개를 가지고 들어왔고, 나머지 이제 액션들 레이버 할당이라는 걸 한다고 하고, 사이클 타임은 우리가 1분이라고 합시다. 1분. 그 다음에 피니시 퀀티티. 이건 뭐냐면 이 두 개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 사이클이 끝났을 때 몇 개가 남아있느냐 이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 사이클이 끝났을 때 한 개다 잃어버리면 이 두 개가 결합되는 거예요. 어셈블 되는 겁니다. 어셈블리 머신으로 다 작동이 되는 겁니다. 그와 같은 형식으로다가. 그래서 또 이걸 갖다가 두 개가 들어왔는데 이번에 난 네 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우리 배운 프로덕션 머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. 두 개가 들어와서 사이클이 끝나는 순간에 네 개가 된 거니까. 그래서 이 숫자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겠죠. 그래서 두 개가 들어왔는데 그대로 이걸 결합시킨 건 아니니까 그래서 두 개고, 그 다음에 이 사이클이 끝난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? 내보내야 되겠죠. 근데 몇 개를 내보내겠냐 이 얘기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 한 개를 내보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면 또 얼로 내보내겠느냐? C2라는 컨베어로다가 내보내겠다. 그래서 push to C2 이렇게 하면 되겠죠. 그러면 이제 두 개 중에서 한 개를 내보냈으면 하나가 남아있죠. 여기 빨간색 두 개 가져와서 B2로다가 하나 내보냈고, 우리가 push to B2로 B2가 아니라 C2였군요. B2 버퍼로 내보내야 되는데 push to B2 해가지고 B2 버퍼로다가 내보냈고요. 한 개를.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나요? 이번에는 B1에서 한 개를 가지고 들어와야 되겠죠. 그래서 다음 사이클에서는 사이클 이름을 여러분들 정해서 등록하면 됩니다.
퀀티티 한 개를 가지고 들어오는데, 요 인풋은 마찬가지로 요거는 직접 쳐놔야겠죠. pull from B1 하면 되겠죠. pull from B1, B1에서 가지고 들어와라. 한 개를. 그리고 가지고 와서 C2로 넘기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이것도 1분이다. 그러면, 자, 두 개 가져와서 B2로 한 개 넘겨줬고, 하나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또 B2에서 파란 걸 하나 가지고 들어왔으니까, 피니시 퀀티티는 몇 개? 두 개가 되겠죠. 그 다음에 내보내는데, 마지막이니까 다 내보내야 되겠죠. 뭐, 한 개만 내보내면 다음 사이클이 또 있는 거니까. 여기서는 push to C2가 되겠죠. 요 다음 컨베이어로 내보내는 거니까. 이것도 마찬가지로, 우리가 비주얼, 아웃풋을 있지 않습니까? 비주얼 아웃풋으로 하는 요 마지막 사이클에 대한 아웃풋만 비주얼을 이용해서 할 수 있고요. 그래서 여기서도 push to C2로 넘기겠다. 자, 됐죠? 나머지 항목들은 필요에 따라서 등록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들이고. 자, 이런 식으로다가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럼 한번 돌려볼까요? C1에서 두 개를 가져와서 그 중에 하나 B2 주고, 다시 B1에서 하나 가져와서 그 두 개를 C2로 넘겨준다. 다시 또 그런 형식이죠. 한 장. 네. 자, 우리가 원하는 바와 같이 이제 지정이 됐어요. 그런 식으로다가. 자, 그런데 지금과 같이 이 두 개를 가져와서 하나를 넘겨주고 다시 하나가 남은 상태에서 B1에서 한 개를 가져오고 이제 두 개를 한꺼번에 C2로 넘겨주는 이런 경우 말고, 이런 경우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? C2에서 두 개를 가져와서 B2에다 두 개를 다 넘겨준 다음에 빈 상태가 되는 거죠. 이 머신이 빈 상태에서 다시 B1에서 한 개를 가져와서 C2로 넘겨준다 하는 경우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. 그래서 C1에서 두 개를 가지고 와서 두 개인 상태에서 두 개를 다 B2로 넘겨주고요. 그 다음에 한 개를 가지고 와서 다시 B1에서 한 개를 가져오는 것이죠. P1을. 그런 다음에 이때는 피니시 상태가 한 개밖에 없겠죠. 빈 상태가 한 개 B1에서 가져왔으니까. 그리고 나서 C2로 넘겨준다. 이런 경우를 보자고요. 이런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은 C1에서 두 개를 가져와서 B2로 넘겨주고 둘 다 넘겨줬어요. 두 개 다. 이게 빈 상태가 되는 겁니다. 그리고 B1에서 한 개를 가져와서 C2로 넘겨주기 때문에 그리고 B2에다 넘겨주고 나서 B1으로 가지고 갈 때까지는 이 머신에 파트 하나도 없어요.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봅시다. 자, 두 개를 가져와서 두 개를 다 B2로 넘겨주고 그 다음에 B1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이거 안 가져오죠. 다시 처음 사이클로 들어가지 않습니까? 계속 C1에서만 가져오죠. 이런 경우는 왜 그러냐면은 이 M1 머신 안에 파트가 하나도 없으면은 계속해서 이벤트 발생을 안 시킵니다.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이벤트 발생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는 하나의 방법으로다가 이 가상의 도미 파트, 즉 가상의 파트, 실질적으로 있지는 않은데 그거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즉 파트를 갖다가 하나를 추가하고 이 파트의 이름은 우리가 덤이라고 합시다.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이 C1에서 파트를 가지고 올 때 가상의 파트를 같이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. 그래서 두 개가 아니라 세 개. 그 다음에 뭘 가지고 들어오느냐? 여기서 C1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게 이거는 풀이 아니고 이걸로 나눠놓겠습니다. 어떤 식이냐면 시퀀스 웨이를 써가지고 순차적으로 가져오라 이거죠. 그래서 C1에서 몇 개? 두 개. 그리고 더미를 from out of world 딱 하면은 from world. 예.
그냥 좀 읽으면 되겠네. 시퀀스 웨이트 해가지고 C1 컨베어 1에서 두 개를 가져오고 더미 from world 해가지고 여기도 샵 한 개를 안 주면 뒷볼트가 한 개고 주면은 숫자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만 해가지고 하면은 세상 밖에서 더미 시스템 밖에서 더미라는 걸 하나 가지고 들어와라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. 그리고 나서 여기서 내보낼 때 여기 마지막 3개 가져오니까 3개에서 내보낼 때 2개만 내보낸다 이거죠. 그래서 두 개를 갖다가 C2다가 내보내는 거죠. 그러면 아직 이 시스템 안에는 3개 가져와서 2개 내보내고 더미가 1개가 더 있죠. 순서를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갑니다. 그래서 항상 뒤에 더미가 남아있게끔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요. 그 다음에 다시 하나를 가져왔으니까 E1에서 하나를 가져왔으니까 요거는 더미까지 합쳐서 2개가 되겠죠. 2개인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내보낼 때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. 그냥 push to shift2가 아니고 if type equal 뭐죠? 더미면은 push to scrap 그렇지 않으면은 push to shift2 and if 이렇게 하면은 그 두 개 중에서 하나는 더미니까 더미면은 스크랩 처리해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C2 컨베어로다 올려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. 자 한번 해볼까요? 자 2개를 가져와서 2개를 다 내보내고 더미가 하나 남아있죠. 거기서 P1 하나 가져와가지고 하나 버리고 P2만 컨베어로다 올려주고 있죠. 자 이런 상태로다가 모델링이 가능하겠습니다. 다음으로는 머신 타입 중에서 멀티 스테이션이라는 게 있는데요. 멀티 스테이션 해가지고 선택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파트 스포 스테이션 스테이션마다 파트가 몇 개냐, 그 다음에 사이클 타임이 몇 개고 스테이션 수가 몇 개냐, 그래서 5개가. 이 스테이션이라는 건 연속된 공정을 얘기하는 겁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룰을 바꿔봅시다. 그래서 우리가 이런 놈을 코멘트 처리하고 아까 같이 원래대로 C1에서 한 개씩 가지고 들어오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내보내는 것도 그냥 E2가 아니라 C2로다가 내보낸다고 하자고 간단하게. 자 해놓고 하면은 자 이번에는 상관없고 여기 보시면은 이와 같이 디스플레이 해서 파트 Q가 스테이션에서 갭을 좀 띄우고요. 그래서 시키면 이와 같이 파트 Q가 이게 쭉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? 즉 뭐냐면은 연속된 공정으로다가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, 둘, 셋, 넷, 5개의 스테이션을 연속적으로 거쳐서 나가는 경우를 얘기합니다. 멀티 스테이션이라는 게 그런 경우가 있겠죠. 기기가 들어와 가지고 이 안에서 스테이션을 계속 거치는데 각각의 스테이션의 사이클이 있고 이 멀티 스테이션의 특성은 뒤에서 하나가 밀어내기로다가 이렇게 들어오지 않으면 이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. 이런 특성의 기기를 얘기하는 것이죠. 그래서 이 디테일에서 보시면 파트 스포 스테이션 하면 이 스테이션마다 한꺼번에 2개씩 병렬로다가 진행된다는 것이죠. 그리고 이 스테이션 수는 5개는 요 밑에서 스테이션 여기서 지정하는 거고 이 사이클 타임은 한 스테이션마다의 사이클입니다. 그러니까 이 전체를 다 거쳐가려면 현재는 5개니까 5분이 걸리겠죠. 이 전체를 다 거쳐가려면. 이런 식으로다가 등록을 해서 하게 되면은 된다는 것이죠. 자, 한번 볼까요? 스테이션이 2개씩이니까 2개씩 들어와서 나가겠죠. 2개씩 들어와서 계속 진행이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 멀티 스테이션은 보통 자동차 라인 같은 경우에 밑에 우리가 셔틀이라고 그러죠. 촥 한꺼번에 이렇게 진행하는 거. 그와 같이 이렇게 동시에 사이클이 진행되면서 한 칸씩 이렇게 시프트 되는 그런 머신을 갖다가 모델링 할 때 사용합니다.